안녕하세요. 본법은 해안의 곽정훈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근저당권 설정과 사회행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난 영상을 한번 요약해 보면 사회행위는 무슨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해하는 행위, 즉 다른 채권자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채권액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했고, 그래서 채권자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해서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자신만 우선 변제를 받고 다른 채권자들은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채권자의 근저당권 피보조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행위가 된다고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매매 행위와 사회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사례는 실제로도 많이 발생하는 사례이고 여러 번 소송을 수행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뢰인이 실제로 거주의 목적으로 아파트를 알아보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아보는 과정 중에 급매로 나온 아파트가 있었고, 또 급매로 나온 아파트니까 실제 매매 가격보다 약간 싸게 나온 것도 있고, 역세권이고, 본인이 원했던 여러 가지 학교와 자녀와 학교와의 관계라든지 또 아파트의 연식, 현 상태를 보니까 아주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도 지급하고 몇 달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본인이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이 원고가 돼가지고 행위를 했으니까 당신이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기존의 채무자에게 돌려놓으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2, 3억 정도 되는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런 소송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황당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또 평생에 이런 소송을 황당히 하면서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러한 소송을 잘못이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 이런 소송이 제기되는 걸까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그런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회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회의사는 수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약간 이 대법원 판례에 법률적 용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아까 사례를 잠깐 빗대어서 설명을 해보면,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원고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우리 의뢰인이, 결국 매수인이 아파트를 샀던 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자라고 하면 이제 그 아파트를 쉽게 말하면 저를 찾아온 의뢰인을 말하는 거죠. 그게 수익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의 태도는 뭐냐면, 일단 매도인은 이제 채무자예요. 근데 우리 매수인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누구한테 빚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겠죠, 일단은. 그런데 일단 그 매도인이 빚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재산, 아까 말한 아파트를 말하는 거겠죠? 그 아파트를 팔아요, 일단. 팔아가지고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바꾸는 행위,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매매 대금을 받는 행위, 그 자체는 원고인 채권자에 대해서는 항상 사회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사회행위가 된 거예요, 채무자는, 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사회에서는 수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를 매수한 자, 즉 우리 의뢰인, 매수인은 본인이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진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매수인은 그 소송을 당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그대로 패소 판결을 받고 원고가 원하는 대로 아파트의 그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매도인에게 넘겨주거나 아니면 채권자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행위 소송이 무서운 이유가 또 그 매수인들, 그러니까 의뢰인들이 혼자서 이런 소송을 진행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 채무자는 빚이 있었고 본인이 매매 행위를 해가지고 매매 대금을 받는 행위 자체만으로 이미 원고인 채권자는 그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의 점에 있는 거예요. 이미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매수인이 자기가 정당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샀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그 소송에서 피고는, 수익자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어떻게 하면 수익자는 자신이 몰랐다, 그걸 입증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에도 이제 판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 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그 처분 행위의 거래 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 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처분 행위 이후에 정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를 제가 하나씩 설명하면서 수익자, 피고가 해야 될 일을 설명을 해보면, 일단은 매도인과 매수인, 즉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가 전혀 모르는 관계여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모르는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느냐? 대부분의 이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끼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수익자와 관계가 전혀 모르는 관계였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몰랐던 관계라 하더라도 중개인을 중간에 끼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매도인하고 뭐 수원에 있는 매수인이 실제로 모르는 관계였는데, 요새 뭐 여러 가지 그 인터넷이나 그게 발달돼 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알아봐 가지고 그냥 모르는 사이인데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 법원은 사행위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는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수원에 있는 사람이 알아가지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계약을 할 수가 있겠어? 안 거 아니야? 이미 매수인이 매도인을 안다면은 매도인이 뭐 빚이 많아가지고 이 아파트를 판다는 거를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채무자와 수익자 관계가 모르는 관계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일단은 중개한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일단 유리한 고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 처분 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인의 동기. 이건 뭔 말이냐면 채무자와 수익자가 이제 이 매매 계약을 하게 된 경위나 동기가 뭐냐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수익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 아파트를 사는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거주하기 위해서라든지. 왜 거기를 거주하게 됐냐면, 뭐 자기 자식이 어디 뭐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교육의 측면에서 좋은 동네인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 아파트를 사게 된 실질적인 동기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제 거래 조건 같은 것도 중요한데, 금매로 나왔어요. 금매로 나왔는데 한 5억짜리 아파트가 금매로 나와도 대략 뭐 1, 2천 정도는 깎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매로 나왔다고 해서
한 매매 대금의 10% 이상, 뭐 5억짜리 아파트인데 5천만 원 뭐까지 뭐 금매라고 연가에 나온 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상하죠. 그래서 일단은 거래 조건이 정상적이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너무나 싼 아파트를 금매로 사게 되면 그게 정상적인 거래였다 하더라도 본인들 생각할지 몰라도 법원은 이상한데 정상적이지 않는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거래 관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거래를 했으면은 대부분 이제 매매대금을 줄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금융거래 내역을 이용해서 주는 경우가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정말로 빚이 많은 채무자가 뭐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계약금 5천만 원은 미안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현금으로 달라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뭐 순진한 매수인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또 현금으로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뭐 금매를 하더라도 너무 싸게 사는 안 되는 거고 객관적인 자료들, 계약금을 준 영수증이라든지 금융거래 내역이라든지 잔금을 준 영수증 같은 것들 다 모아놓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야지만이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을 해줘서 실질적으로 그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법원이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자가 매도인 사행위를 한 거를 전혀 모르고 정상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걸로 봐서 결국은 수익자가 자기의 선의임을 입증해서 승소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소송을 당하면은 이제 매수인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오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입증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소송에 승소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매수인이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자료들이 다 있다면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 처음에 판례에서 얘기했듯이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수관계에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친인척입니다. 가까운 친인척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의 삼촌이라든지 뭐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사람들로부터 샀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여줘도 그 사람이 특수관계라는 것만 보고 일단은 의심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소송을 당할 때가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매수인이 수익자가 그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 정황들 그리고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들, 금융거래 내역들 같은 걸 구비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매도인, 친척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상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을 수익자 입장, 매수인 입장에서는 전혀 몰랐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정황들을 많이 증거로 제시를 해야 특수관계를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일반인이 소송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친척이 어렵다는 사정을 안 것처럼 뭐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송을 당하게 되면 법률 전문가를 찾아오셔서 그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더 엄격하게, 더 정확하게 입증을 하셔야지만이 좋은 소송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상입니다.